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신년 대담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영한 충북도지사를 모시고 새해 주요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충북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도민 여러분, 지금 국정이 혼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생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희망을 만드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사님 희망을 만드는 새해 우리 도민들이 네.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 수 있을 말씀을 하신 네. 것 같은데요. 충북도가 새해 화두로 보통은 이제 사자성어를 이렇게 좀 쓰시는데 우리 지사님은 숨, 쉼, 샘, 삶, 이걸 새해 화두로 정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네. 작년에 저희가 틈이라는 제시가 있는데 네네네. 틈을 넓혀서 창을 내고 네, 창을 넓혀서 문을 내고 그렇죠. 문을 넓혀서 길을 내자 이렇게 해서 한글로 된 사자성어를 대신에 이 네네네. 화두를 썼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 만든다는 것이 너무 네. 어려워서 숨 쉬는 땅, 쉼표 있는 생활, 샘솟는 행복, 삶의 터전 충북 이렇게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기억하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선 8기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충북도 많은 일이 있었고 굉장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의 성과가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부각되지 않은 면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동안의 성과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파란만장했고요. 예. 참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의 한 길로 달려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이거를 확실히 박은 것 같습니다. 우리 네네. 브랜드 정체성이죠. 네. 물과 길의 중심이 되는 것, 또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되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네. 2년 반 사이에 56조 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됐으니까요. 야, 굉장한 엄청난 거죠. 네. 강원도가 1조밖에 안 됐으니까. 야, 그러나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 혁신의 중심이 돼야 한다. 개혁의 팔랑개비가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건 앞으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동안에 한 것 가운데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걸 통과시킨 거.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제로 안고 있는 청주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가운데 56조 투자 유치는 글쎄요. 저도 민선부터 기자 생활을 해왔는데 56조 투자 유치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광역시 빼고는 저는 처음 들어본 투자 유치인 것 같습니다. 서울광역시는 우리 투자가 어림없을 것 같고요. 네네네. 경기도 정도가 아마 네. 우리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충청남도가 우리 절반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저력을 우리 네. 충청북도가 발휘했다. 충청북도 대단하다. 그렇게 격려하고 싶고 우리 기업인들한테도 네네. 정말 치하하고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됐다는 게 중요하죠. 네네.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네. 또 뭐 그 외에서도 식품이나 뭐 물류나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다는 위치와 함께 첨단 산업의 중심에 와 있다는 것이 네, 중요한데 그러나 그런 그 성과와 함께 아직 부족한 것은 제조업 중심으로 너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판교 같은 그런 창업 뭐라고 할까 그 생태계가 구축되어 네네. 있지 않은 문제라든지 농업이 좀 더 발전해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문화가 부족한 네네. 문제라 이런 여러 가지 빈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 걸어보겠습니다. 자, 무한항공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이제 청주공항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청주공항 사실상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또 이런 문제도 또 겹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뭐 새 때는 저 비교적 안전한 것 같습니다. 네네. 새를 쫓는 사람이 38명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군인이 30명 있고 민간이 8명에서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취약점이 있습니다. 무안공항은 35만 밖에 안 됩니다. 네. 이용객이. 네. 우리는 468만 명입니다. 지난해. 네.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거죠. 근데 활주로가 네. 무안공항보다 짧고 무안공항은 한 번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 전용 활주로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있는 활주로를 500m 이상을 늘려서 네. 우리가 국제선이 150만 이상이 뜨고 있는데 네. 전부가 뜨지를 못하고 747이 뜨지 못하는 이런 공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주공항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활주로 늘리는 문제와 민간 전용 활주로를 계획하는 문제를 확정짓는 입법도 하고 네. 정부의 계획에다 반영할 생각으로 있고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무안의 그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청주공항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굉장한 변화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주국제공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이용객이 4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중부권 관문공항으로서 아주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청주공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많은 계획이 있을 텐데요. 400만이 아니라 468만인데 네네. 올해 600만쯤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600만쯤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청주공항은 근본적으로 화물공항이 돼야 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영종도가 99%의 화물을 지금 실어나르고 있는데 네. 그걸 분산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제 적지가 청주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첨단 산업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네. 지난 2년 반 사이에 1,500개의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네. 그 물류를 전부 영종도 실어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승객도 중요하고 골프 치러 나가는 승객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들어오는 인바운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류를 아틀란타나 프랑크푸르트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화물 공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활주로의 길이를 넓혀야 되고 민간 전용 활주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주기장을 확대하는 문제, 거기에 터미널을 확대하는 문제, 면세점을 늘리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 또 주차장을 확대하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계획이 세워 있습니다만은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앞당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 개통이 이제 5개월 정도 앞당겨졌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우리 도민들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떤지요? 아까 조금 말씀은 네네.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개통되는 건 문제가 없는 것은 예산을 다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게 되면은 네. 도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 말입니다. 공사가 계속 공사 중이었습니다. 7년, 8년 동안 공사 중이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오송 참사도 다리 하나 놓는데 3년이 걸리면서 그렇죠. 그 사이에 제방이 붕괴돼가지고 오송 참사가 일어난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공기를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민들도 불편이 없고 그래야 사고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9월에, 올 9월에 제천 천연 바이오 엑스포가 있습니다. 네. 그때 개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땡기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국토관리청 국토개발하는 그 담당자들 독촉하고 있어서 네네. 틀림없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사님께서는 또 문화의 힘을 자주 강조해 오셨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뭐 지사님께서는 탁월한 아이디어로 굉장한 변화를 많이 일으키셨는데요.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까지 발표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네. 그 200년이 지난 1979년도
그러니까 1879년도에가 프랑스 대혁명 200년 됐을 때 미테랑이 집권을 했습니다. 네네. 미테랑 대통령이. 그때 문화부 장관이 자크롱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프랑스를 문화의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5개년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네. 바르티유 감독 그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오페라 극장을 만들었고요. 네네. 퐁피두 센터를 만들었고 오르세 미술관을 만들었고 미테랑 도서관을 만들었고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프랑스는 문화예술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는데 충청북도에서 민선 8기 후반부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삽을 꽂아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가 문화의 바다, 우리가 바다가 없으니까 문화의 바다를 가져야겠다. 문화의 바다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의 아트센터가 70년대에 지어져서 공연장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네. 오페라, 뮤지컬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문화 수요가 없는 거죠. 그거를 밀레니엄 타운에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약 3천억 정도 들어가는 일인데 네. 좀 어려우면 빚을 얻어서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도립미술관과 도립문학관을 만드는 일을 착수했는데 네. 그거는 지금 자치연수원에 6만 5천 평이나 되는 가덕근방의 그 공간을 이용해서 네. 돈을 적게 쓰고 거기에 2개를 완공하겠다. 올해 안에 완공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붙고 있고요. 네. 또 우리 도청의 1, 2, 3층이 과거에 우리 도민들이 성금으로 일제시대 때 지은 그런 도청이기 때문에 네네. 도예 건물이 생기면서 그 건물로 이사를 가게 되니 도예가 이사를 가게 되니 우리 도청에 있는 1, 2, 3층은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여기를 그림책 도서관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림책 도서관을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생기고 어머니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고 할머니들 그 3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가 그림책 도서관으로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림이라고 하는 미술관과 책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결합된 그림책 도서관을 만드는 일에 착수해 있는데 이것이 올 9월 달에 완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뭐 내년에 하겠다든지 9기에 가서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올해 해서 보여드리게 될 것이고 거기에 있는 벙커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오송역에 그 선화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 청남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장계유원지 생기고 또 우리 저 제천에 있는 청풍교가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브릿지 가든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봄에 개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착공하는 도지사가 아니라 준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보여드리고 뭔가 도민들의 신뢰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의회 건물에 그림책 도서관이 생긴다면 지금 뭐 벙커도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성안길이 좀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안길이 활기를 띠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청주가 1500년 된 도시인데 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서울이 600년 된 도시입니다. 네. 청주는 통일신라 시대 때 서원경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1200년 전 일이고 마한까지 가려면 1500년이 되고 구석기 시대까지 한 10,000년이 지나가는 이 인류의 시원이 돼 있던 이 도시가 전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청이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이 돼 심장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도청 앞에 있는 담을 허물고 거기를 잔디광장으로 만들었고 쌈지광장을 만들었고 하늘공원을 만들었고 산업장려관이 새로운 문화공간을 태어났고 방카가 50년 만에 네. 문화예술 공간으로 해서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위로 가서 문화관, 향교 이렇게 연결되는 이 루트가 제가 프랑스에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몽라르트의 언덕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청주가 우선 1,000만 명이 오는 그런 관광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네. 거기에 있는 상당공원, 그 옆에 있는 청명원이라고 하는 청주호고 자리 이것이 연결되는 구름다리 연결되는
이제 앞으로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네. 도민들은 그냥 슬리퍼와 그다음에 유모차를 끌고 거기에 오면 공연이 있고 거기에 오면 즐길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도청의 2개의 공원과 도예의 잔디공원이 다 연결됩니다. 아.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이 빵카로 연결돼서 저쪽 향교까지 가는 네. 그 길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 길이 철단간으로 연결돼서 무심천으로 가는 이런 우리 충북 청주의 엄청난 자산을 네. 살리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철단간 앞에도 우리 문고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좋은 문화공간으로 태어나게 될 네네. 것이고 우리의 산하기관과 우리가 지금 임대 들어있던 사람들은 전부 구도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 우리가 서울의 관광을 얘기하면서 인사동이나 가해동이나 삼청동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지금 청주라고 하면 동부창고 청남대가 있지만 이 중심이 되는 도청 근방에 구도심 근방에 성안길 근방에 철단간 근방에 중앙공원과 상당공원 이거 다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살리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도민들은 즐기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 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환경부의 상수원 관리 규칙 개정으로 이제 국가 정원인 청남대에 눈에 띄는 변화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청남대는 이대로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청남대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원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청와대가 5만 5천 평, 청남대가 55만 평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대청호의 면적이 네. 서울시 면적의 8배 반입니다. 대청호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엄청난 국가정원을 갖고 있는데 겨우 지금 이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100만 명 미만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남대는 지금 1000만 명이 와도 지금 우리가 흡족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길이 너무 좁아서 네. 거기 오는데 뭐 3시간, 4시간 걸려서 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차장 확대해야 되고 들어오는 진입로를 길뿐만 아니라 유람선을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문이마을에서 구름다리를 타고 걸어올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무슨 뭐 모노레일이라든지 식당이나 카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청남대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런 가닥이 잡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싸울 일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북의 출생신고 증가율이 또 전국 1위입니다. 그만큼 충북도가 출산 정책에 적극적이고 또 효과를 얻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새해 새롭게 도입되는 출산 관련 제도나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예산을 200억을 더 늘렸습니다. 네.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려면 출산율이 1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 4분기에 네. 우리 충청북도의 출생률이 0.9가 됐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전국 출산율이 0.7 아닙니까? 네, 네, 네. 0.9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되고 우선 충청북도는 앞으로 출생률 1.0 시대를 먼저 열어야 되겠다, 전국에서. 네.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동안에 출산 장려금 1,000만 원 줄이는 문제, 또 육아 수당 주는 문제, 정부가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은 결혼을 독려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하면 200만 원 드리고 네. 결혼 장려금을 100만 원 주고 뭐 소멸 지역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다둥이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5다둥이를 낳은 집안은 18살까지 50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선택했고요. 아, 이번에 우리가 지금 아직 그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4가구를 둔 집안에는 1년에 우선 급한 대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둥이에 대한 지원, 결혼에 대한 지원, 앞과 뒤를 다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의료비 후불제하고 연결해가지고 네. 3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개혁의 중심 중에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네.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아주 또 획기적으로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행정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게 있습니다. 일하는 바퍼. 네. 아주 우리 시니어 분들한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효과가 뭐 지사님도 체감하시죠? 저는 이게 지금 새마을운동 이후에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깜짝 놀란 일이죠. 처음에 생각은 도시농부를 해서 도시농부를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네. 농민들 좋아해서 지금 한 3만 명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도시농부, 도시근로자가 성공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다면 10,000원 1시간이라고 10,000원 받는 그런 일자리는 어떤가. 노인정이나 또는 어르신들께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일하고 10,000원 내지 15,000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매일 네. 밥을 굶는 어른은 없지 않겠나. 아, 그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혼날 줄 알았습니다. 뭐 째째하게 10,000원이 뭐냐, 15,000원이 뭐냐 그렇게 했는데 한 분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없고 일하는 기쁨, 맞습니다. 또 출근하는 그런 기쁨, 그 과정 속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어르신들께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일자리를 줘서 고맙다. 이런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처음에 뭐 300명, 500명 하던 것이 지금 2,000명으로 확대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 상반기까지 5,000명으로 확대되고요. 아마도 올 1년 안에 그 10,000명이 일하는, 그러니까 우리 충북에 있는 어르신들은 지금 97세 노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괴산 청천에 있는 거기 버섯랜드에 97세, 94세 된 두 분이 신우올케라는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네.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 행복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고 네. 이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물론이고 이 복지 사업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만든 신상품이고 놀라운 발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잠시 일하는 바퍼에 대한 우리 그 화면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잠시 한번 보고 예, 예. 또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하는 바퍼 앞으로도 더 좋은 효과, 또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좋은 그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충북형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이것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고 네네네. 저희 정책은 전무후무하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는 정책들 아니겠어요? 네. 도시농부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럼요. 그다음에 의료비 후불제도 들어본 적이 네네네. 없고 영상자서전도 들어본 적이 없고 네. 다 충청북도가 창의적으로 만든 정책이고 이것이 전 세계에도 없고 다른 지역에도 없고 과거에도 없던 정책이기 때문에 네. 창의적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되게 다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특히 도시농부는 도시에 남는 인력을 농촌에 보내자. 우리가 계속 외국인 근로자들만 의존할 수 없지 않는가. 다만 8시간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만 하자. 그리고 40%는 우리가 주고 60%는 농가가 주자. 이렇게 해서 진행됐는데 이 도시농부를 일하는 그 특히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그 만족도가 상상을 넘고 있고 네. 또 농촌에서도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우리말을 쓰는 노동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근로자를. 그래서 참 보람이 있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늘려갈 생각으로 있는데 올해는 연인은 작년에는 한 23만인가 일을 했는데 네. 올해는 50만으로 늘립니다. 도시 근로자를 50만 또 도시 농부를 50만 늘리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 서민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농촌과 도시 서민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충청북도가 이제 의료비 후불제 정책 공유 협약을 맺었습니다. 결국 이제 서울시도 네. 의료비 후불제 우수성을 알아본 거죠. 서울시가 하게 되면 우리보다 좀 규모 있게 본때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300만 원밖에 못 주는데 우리 500만 원 해도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서울시가 일하는 바포는 즉각 도입하기로 해서 시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셔요. 네. 서울시에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농산물 전처리를 하니까 네네. 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아니 시장님 전국에 있는 농산물이 전북 개포동에 있는 농산물센터에 집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일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그다음에 경북이 도입하려고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정책을 많이 퍼져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장애인들한테 1시간 반씩만 와서 일하면 15,000원을 드릴 수 있다면 장애인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큰 작업장 내지는 회의실을 열어서 장애인들이 거기만 오면 일할 수 있는 걸 청주에서 우선 만든 다음에 각 지역마다 그런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 생각으로 있고요. 또 주부들이 4시간 일하면 6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개선하는 문제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복지는 일자리다. 네. 복지는 그 일자리를 통해서 일하는 기쁨과 동시에 수입을 늘려줘야만이 가능하다는 이 그 뭐라고 할까 철학이라고 할까요? 네. 원칙을 관철하는 도가 돼서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면 전국에 있는 귀농귀촌할 사람은 충청북도 가자. 나이 들으면은 일하는 바포가 있고 또 도시농부로 가면 또 그 용돈을 벌어 쓸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오면 의료비 후불제가 있고 그 영상자서전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여기가 우리 모두의 복지의 천국이다. 네. 행복한 곳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올해가 저희 그 민선 8기의 모든 성과를 집적하고 성과를 드러내고 성과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충북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황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 도민들께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도지사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뒤로 미루지 말고 뭐 국위에 가서 한다든지 뭐 재선함을 하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저에게 주어진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이것을 성과를 드러내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 뒤에 도민들의 평가를 받아야겠다 그 생각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올해 정말 충청북도가 일치월장해서 대한민국의 개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역대 어느 지사님보다도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시는 지사님인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도민들이 그 희망과 비전을 갖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행정을 하시는 걸 보면 계층별로 굉장히 세심함이 있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는데 네. 앞으로도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개혁의 중심, 중심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사님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영환 충북도 지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